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우입니다. 오늘은 조국에게 분노한 청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이러한 소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정치 혐오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조국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년간 문재인 정권 그리고 조국과 처절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저희 특감 반원들은 조국 산하의 민정수석실로부터 드루킹 특검과 특검보 구성에 대한 세평 수집을 함양받았고, 드루킹 특검이 수사를 하던 당시 드루킹으로부터 제출을 받았던 그 USB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확인을 해봐라, 알아와라, 이러한 불법 그리고 부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특감반은 유재수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로서 그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를 받아서 결국 감찰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공항철도와 같은 순수한 민간 영역, 이 회사에 대한, 이 회사 사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받는 등 그러한 민간인 사찰 관련 조사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리고 흑산도 공항건설과 같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권 실세들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경질시킬 그런 조사를 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지시받았다가 도로 없었던 일로 하자는 납득하기 힘든 그런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그런 정부로 알고 큰 기대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 정부 이외의 다른 정치 세력은 적폐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만이 깨끗한 촛불 세력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와대 내부에 특히 잘못을 들춰내는 부서입니다. 민정수석실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정부의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파렴치한 행태를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못하고 무려 35건이 넘는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재수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의로운 윤석열호 검찰은 저의 이 공익신고에 대해서 증거에 의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재수를 구속 기소하고 운동권 출신 백원우 비서관을 그리고 다른 비서관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전직 장관인 조국과 김은경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의로운 칼로 옳지 못한 행태에 대해서 옳지 못함을 그대로 밝혀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좌우 이념 논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시발점은 광우병 사태 때의 촛불 집회였습니다. 그때부터 전 국민이 좌우 그리고 진보 보수 이러한 이념 논쟁에 빠졌습니다. 좌우로 분열되어서 엄청난 시간이 소모되고 국익을 위한 집중과 단결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면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반대의 의견을 가진 이 절반의 국민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또다시 갈등이 심화될 뿐이다. 그래서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러한 이념보다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한 올바른 판단과 선택, 이것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건건별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상식에 맞는 것인지 우리 국민 누구나 수긍을 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기준에 의해서 각 분야별 쟁점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제가 지향하는 그러한 가치를 설명드리자면은 합리파, 상식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정치적인 편견이나 이런 것을 버리고요. 그래서 무조건 쟤들은 이래, 저래 이런 것보다는 사안별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만 생각해 주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보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것은 무조건 반대 이러기보다는 반대를 위한 그런 반대를 하기보다는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리다 이렇게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조국 사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조국의 딸 그 조민이 의사가 된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크게 다쳐서 중요한 수술을 하게 될 때 조국의 딸 조민이 그 조민이 들고 있는 칼에 여러분들의 몸을 맡길 수 있습니까? 수십억 자산가가 실력도 없는 그 딸에게 수백만 원의 장학금을 타가게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결과가 맞습니까? 우리들이 이 조국에 분노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조국을 수호하자는 조국 수호당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조국을 수호하자고 외쳐댄 젊은 변호사가 좋은 지역에 공천을 받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강하게 말해왔던 소신을 밝혔던 그러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조국이나 이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소신을 지켰다는 이유로 금태섭 변호사는, 금태섭 의원은 왕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원합니다. 종교보다 무서운 그런 이념보다는 사안별로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라는 현행 헌법적 가치와 그 질서를요, 상식과 합리에 비추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도 어렵고 경제 상황도 힘든 이 시점에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에서 주는 그런 돈 몇 푼보다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옳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몇십만 원의 그러한 용돈 수준에 만족하기보다는 제대로 취업을 하면은 연봉이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제대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나라,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정치인들에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땀 흘린 만큼 그대로 보상을 받는 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부는요, 이 문재인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공하는 월 몇십만 원의 지원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물고기 한 마리를 줬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국 수석을 살리기보다는 정의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받는 그런 나라를 조성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